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사였습니다. 2023년 3월 15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어제 미국 CPI 발표가 무난하게 예상치 정도 나와졌고, 또 이제 오늘 오전에 이제 시장을 조금 세심하게 들어봐야 됐던 이유는 어제 이제 엄청난 매도 폭격이 오늘도 이어질지 여부인데요. 연속적인 어떤 매도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스마트 머니 입장에서, 메이저 수급의 입장에서는 준비했던 종목들, 특히나 이제 최근에 2차전지 업종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었기 때문에 움츠려 있었던 발톱을, 또 이제 수급을 아마 집행할 텐데요. 그래서 오늘 한 10시 정도부터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세게 이제 들어오는 게 확인되면서 결국 2차전지 업종 중심으로 강한 시장의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최악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외국인의 이제 연속적인 매도 수급이 발생하지 않았고, 또 이제 주도 업종인 2차전지 업종이 꺾이지 않았다는 거, 주도 업종이 있다는 것 자체가요, 시장이 약세장으로 가기 힘들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만큼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 집행되고 있고 이제 매수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시장이 꺾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많이 좀 우려했었던 CPI 발표가 좀 무난하게 불확실성이 좀 지나가는 차원으로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다음 주 FOMC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벽하게 지금부터 다시 상승으로 간다 이렇게 좀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수적인 측면은 아직까지는 조금 불확실하지만 업종에 대한 어떤 전략, 특히나 2차전지 업종에 대한 방향성은 확신을 하면서 메이저 수급들이 집행을 했다. 이렇게 좀 오늘 시장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세히 한번 들어가서 한번 필승의 전략 같이 한번 세워보도록 하죠. 지수 마감부터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1.3% 상승했습니다. 좀 아쉬운 건요, 거래 대금이 크게 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7.4조 정도. 그래도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 대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700 종목이었습니다. 코스닥 증시는 3% 상승하면서 어제 거진 한 4% 하락을 상당 부분 되돌리는 흐름이 다음날 바로 나왔어요. 이게 결국은 최악의 어떤 흐름으로 가지 않을 거라는 거를 확률을 높였다. 781포인트로 올라왔고요. 거래대금이 10조인데 뭐 적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2조 정도 됐으면 아주 깔끔하게 뭔가 좀 되돌림에 대한 확률이 훨씬 더 높았을 텐데, 일단 10조도 이제 적지 않은 수준이고요. 상승 종목 수가 1200 종목, 하락 종목 수가 240 종목으로 압도적으로 상승 종목 수가 많았습니다. 어제 미국장이 이제 2% 이제 나스닥이 상승했고, 뭐 다우도 1%, S&P도 1.6% 상승하면서 뭐 시장이 이제 되돌림 성격의 분위기는 좀 연출해졌던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아시아권 증시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니케이가 그냥 강보합 정도 마무리됐고요. 또 대만도 강보합 정도 마무리됐어요. 그리고 상해 증시도 0.5% 정도 상승하면서 아시아 증시가 한국 증시 대비해서는 좀 강하지 못했는데, 어제 뭐 유독 한국 증시가 약했기 때문에 뭐 그런 걸 수도 있고요. 홍콩 증시는 1.7% 상승하면서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장중에 나스닥 선물, 미국 선물은 그냥 보합권 등락 정도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수급이 좀 중요했는데, 어제 이제 수급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면 뭐 엄청났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6,300억 매도했었죠. 코스닥에서는 2,100억, 기관까지 막 가세했었고, 이제 선물이 뭐 엄청났는데 1조 4천억을 어제 이제 순 매도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순 매도 경향을 보였었고, 근데 오늘 상당 부분을 되돌리는 5,400억의 순 매수 포지션을 이제 잡았는데요. 어쨌든 확률상 높아졌다. 어느 정도 좀 최악이었던 하방의 방향성이 극대화되는 거는 조금 확률상 낮아지는 모습을, 수급을 좀 보여줬다. 이게 연속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코스닥을 최근에 많이 팔았었는데 외국인이 오늘 3,600억을 순매수하면서 특히나 이제 2차전지 주요 종목들의 상승을 굉장히 세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삼성전자의 300조 규모의 파운드리 투자 이제 소식도 반도체 업종이 상당히 좋았지만, 무엇보다 2차전지가 주도하는
반등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매도가 이제 이어지긴 했지만 크진 않았습니다. 700억 정도의 크진 않았던 규모였고요. 업종별로 보면 오늘 뭐 외국인의 수급은 큰 의미는 좀 없어 보여. 그냥 왔다 갔다. 코스닥도 이제 골고루 좀 매수하는 경향을 보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수급 구도도 뭐 무난했고, 특히나 이제 뭔가 좀 위기스럽게 가지 않는 그런 흐름만으로도 결국은 준비했던 메이저들은 집행하고자 했던 또 계획을 갖고 있었던 종목들에 대해서 시세를 분출시키는 어떤 형태를 좀 만들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흐름이 굉장히 의미 있었고, 의미심장했고, 또 이제 증시 주변 자금은 고객 예수금이 47조 수준, 신용융자 잔고가 18조 3천억 수준, 뭐 큰 변동사항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증시도 뭐 무난하게 뭐 마감은 됐으니까 특별하게 이제 위기스러운 어떤 부분들을 좀 지나가는 그런 흐름이 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은 뭐 큰 변동이 없고, 또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는 오르면서 조금 안도하는, 이 너무 빠져도 이제 문제죠. 그래서 안도하는 어떤 흐름을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종목별 흐름들, 업종별 흐름들이 좀 더 중요했던 것 같은데요. 일단 종목별 흐름을 보면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 삼성전자가 1.3% 상승했고, 뭐 음봉으로 좀 밀리긴 했지만 일단은 지수를 견인하는 역할은 좀 해줬던 것 같아요. SK하이닉스는 반면에 좀 많이 빠졌습니다. 이게 좀 실적이 굉장히 좀 악화될 걸로 전망된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어디서 턴을 할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불확실하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하이닉스 주가는 계속 좀 연일 좀 내리꽂는 형태가 되고 있어서 지금 시장 내에서도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어떤 영향들을 주고 있네요. 그래서 반도체가 지금 본격적으로 가지 못하는 이유, 2차 전지의 수급을 다 뺏기고 있는 이유는 뭐 실적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업황 턴에 대한 확실한 어떤 시그널이 좀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게 어쨌든 좀 좋지 않은 흐름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오늘 이제 보시면 여기 시총 28위 에코프로가 20%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시총 14위에 에코프로 BM이 8.9% 상승했어요. 그래서 야, 이거 볼 때마다 무섭습니다. 지금 에코프로 BM이 코스닥 시총 1위로 20조 9천억입니다. 시총이. 그리고 에코프로가 20% 급등하면서 시총이 11조입니다. 두 개 기업 합쳐서 32조 정도 되고요. 또 이제 뭐 조만간 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전구체 업체 또 상장하면 대략 한 최소한 2, 3조 정도 될 텐데요. 한 3조 잡더라도 지금 한 35조, 에코프로 HN까지 치면 36조 수준의 그룹 시총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거 이제 셀트론 그룹의 전체 시총이 굉장히 커졌을 때가 좀 기억날 정도로 에코프로 그룹이 정말 엄청난 위력을 좀 발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2차 전지 업종을 끌고 있고요. 한풀 꺾이게 되면 이제 이쪽에 대한 수급이 또 다른 쪽으로 또 이동할 걸로 보여지고요. 뭐 이게 꺾인다고 다른 뭐 2차 전지 종목들이 다 같이 우르르 이제 끝난다, 무너진다, 이런 개념은 아닐 것 같습니다. 워낙 이제 이쪽 업종 자체가 거대해졌고, 또 이제 한국 증시에서 차지하는 시총 비중도 반도체 다음으로 높아진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수급들이 순환하면서 이제 순차적으로 신고가 그리고 주도주로 올라서는 흐름이 좀 전개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어느 정도 고점을 형성하면서 정점을 찍히는 구간에서 수급이 이탈하면서 다른 종목 쪽으로 아마도 움직임들이 거세게 나오는 그런 흐름이 전개될 것 같습니다. 풍선 효과 같이 되는 거죠. 이쪽 누르고 저쪽 나오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흐름들 생각한다면 2차 전지 업종은 상당 기간 지금 시장의 주도 업종으로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매듭 지점이 어딜지는 뭐 지금 예측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그런 시그널이 보일 때는 제가 이제 그런 어떤 내용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은 2차 전지
쪽에 수급이 집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빠져나가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크로 단으로 어떤 뭐 문제가 발생했거나 최근에 뭐 은행 파산이든 뭐 또 다른 어떤 뭐 악재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2차전 접종이 이렇게 이제 하다가 그냥 눌리는 거예요. 눌리다가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좀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든지 매크로 단이 안정화가 되면 다시 이렇게 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러다가 탕 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도 2차전지 주요 종목들, 예, 이제 에코프로 계열 쪽은 이제 큰 조정이 없었지만 최근에 이제 은행 파산으로 다른 종목들은 예를 들면 이제 오늘 전구체 업체죠. 에코앤드림 같은 기업은 어제 같은 경우 보시면 음봉 길게 8% 급락했습니다. 그렇죠? 예, 8% 급락하면서 이제 21선까지 붙였잖아요. 근데 오늘 보시면 네, 완전히 돌려세웠어요. 시가가 5%에 종가가 고가 25%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2차전지 종목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크로 때문에 이렇게 눌리다가 매크로가 좀 잠잠해지거나 안정화되면 다시 이렇게 이런 종목이 계속 튀어나오기 때문에 지금 다른 데서 뭔가 종목을 찾기보다는 2차전지 업종 안에서 그 다음 주자는 누가 될 것인가, 또 이제 눌려있는 종목은 무엇이고, 또 계속적으로 이제 일정 이벤트들이 있는데, 그래, 유럽 핵심 원자재법의 가장 큰 수혜는 무슨 종목이냐, 어떤 업종이냐, 미국 IRA 법안에 따른 어떤 수혜는 어떤 종목이 가장 메리트가 높냐, 이런 것들이 지금 순환하면서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 업종의 지금 흐름을 계속 더 거세게 만들어내고 있고, 또 이제 군집을 형성하게 만들고 있고, 또 시중의 어떤 수급들을 다 빨아들이면서 더 강력한 시세 분출로 이어지는 이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주도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오늘 너무나 확연하게 나와줬고 강력했다. 그리고 이제 2차전지와 이제 2차전지만큼 또 이제 로봇 섹터가 굉장히 강한 어떤 흐름을 보였습니다. 로봇 섹터도 최근에 은행 파산 사태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조정이 견조했어요. 눌리는 형태였죠. 그래서 SPG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음봉이긴 했지만 이게 강하게 출발했다가 눌리는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눌렸다가 매크로 단으로 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장 초반에 좀 눌렸죠. 여기 보시면 이 분봉입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오전에 이제 조금씩 플러스로 들어왔는데 이게 또 강력하게 들어올지, 수급상으로 이제 추세적으로 돌릴지 여부는 조금 이제 시간이 필요했어요. 확인이. 그게 좀 확인이 되면서 양시장 모두 이제 플러스 수급이 들어오고 또 선물도 3천억 이상 순매수 들어오는 게 확인되면서 이 스마트 머니들은 이걸 이제 시세를 이제 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2차전지 주요 종목들이 강세를 띠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스마트 머니들은 지금 좀 쉬고 있다. 매크로 단으로 이제 움직임이 있을 때는 좀 쉬었다가 그게 안정화되면 바로 시세를 이제 날리는 그런 흐름들을 계속 이제 순환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에코프로가 이렇게 급등했고, 에코프로 뭐 LNF는 제가 이제 저번에 한번 분석 보고서 이제 올려드렸지만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고 해결되는 시점이 주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을 좀 드렸었습니다. 나노신소에도 7% 튀었고요. 엔캠의 6%, 또 이제 폐배터리 1등 기업이죠. 성일하이텍이 7% 상승하면서 전 고점대 영역의 지지를 확인해주는 모습을 띄었습니다. 전고체 뭐 1등주는 역시나 이제 이수화학이죠. 역시나 오늘도 전 고점의 라인을 지지받는, 전 고점의 라인을 지지받는 형태를 보여주면서 강력한 수급의 어떤 존재를 확인시켜줬죠. 그래서 2차전지 업종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뭐 TCC 스틸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이제 신고가를 내면서 2차전지가 주도력을 보이고 있다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신흥 SEC 또 상신 EDP 같은 기업도
6에서 7%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대장주라 볼 수 있는 LG에너지 솔루션이 오늘은 3% 상승하면서 오늘 수급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기관이 88,000주를 샀습니다. 그래서 기관 외국인들 합쳐서 한 500억 넘게 순매도를 하면서 2차전지 1등주 시총 130주짜리를 3% 끌어올렸고요. 삼성 SDI가 최근에 상승폭이 좀 더디긴 한데요. 그래도 1.2% 상승하면서 오늘 배터리 쪽에 시세를 좀 견인시켜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봇 쪽은 오늘 뭐 SPG가 이제 아까 보였듯이 급등 신고가를 또 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12% 상승하는 흐름을 내줬고요. 유일 로보틱스가 6%, SBB 테크가 10% 상승을 했고, SP 시스템 또 RS 오토메이션도 밑에서 점점 올라오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바이오는 그렇게 좀 강하지 못했어요. 이번에 은행 파산 사태는 바이오에 좀 직격탄이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뭐 올릭스 같은 건 7% 이렇게 반등 좀 나오고, 뭐 브릿지 바이오라든지 이런 것들도 4%, 루닛, 큐리언트 4% 이제 반등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시장에 메이저 수급 또 강력한 수급이 들어오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지금 현재 어떤 주도력을 보이는 업종은 좀 아닌 게 좀 있는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이죠. 반도체 쪽이 오늘 뭐 삼성전자 폭발적인 어떤 발표와 함께 뭐 테스가 5%, HPSP가 8%, 파크 시스템스가 3.6%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고, 가온칩스도 8%. 뭐 근데 이제 그냥 보합에 머무른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종이 뭐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흐름까지는 아니었고, 친환경이 이제 워낙 최근에 강했고, CS 배열형이라든지 동국, SNC 같은 OCI 같은 기업들이 오늘 강세였고요. CS 윈드도 오늘 5%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당연히 2차전지 업종의 이제 중심의 강세를 오늘도 이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띠면서 결국은 주도 업종이 캐리했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CPI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체크해 볼게요. 키움증권 리포팅인데요. 예상치에 부합한 2월 CPI 결과에 반등을 했다. 미국 증시는 예상치에 부합한 2월 CPI 결과에 3월 FOMC 25bp 인상 확률이 우세해졌고, 은행주들이 어제 반등을 다소 했죠. 세게 했죠. 그래서 SVB 관련 우려가 완화된 영향으로 반등에 성공했다. 2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요, YOY로 이제 6%, 그리고 전월비 0.4%로 예상치에 부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큰 타격 없이 그냥 뭐랄까요, 좀 불확실성 해소, 그런 부분으로 좀 작용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 연준 이사가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의 폐쇄가 미국 금융 시스템에 미칠 직간접적인 위험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 그래서 연준은 새로 설립한 은행 기관 펀딩 프로그램을 통해서 적격 예금 기관에 추가 자금을 제공할 것이고, 이 프로그램 단행 기간 동안 금융기관이 보유 증권을 긴급하게 매각할 필요가 없어진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이제 그 헐값에 뭐 나오는 그런 사태는 좀 벌어지지 않을 걸로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충격은 덜해질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은행들이 사라졌다는 것은 스타트업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기업 단위 어떤 부분들은 좀 좋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무디스가 미국의 은행 전체 시스템에 대한 전망을 부정적으로 강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은행 환경이 뭐 이번에 SVB 사태로 인해서 급격히 악화됐고, 또 미실현 손실이 있는 은행이나 무보험 예금자는 여전히 위험 요인이 크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우려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결국 이제 SVB 사태가 이제 어느 정도 좀 뭐 완화되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됐지만, 기업들의 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은 확대될 걸로 예상된다는 거죠. 은행은 어떻게 보면 이제 예금자들 살리고
어떻게 그 뭐 매각 절차하면서 어떻게 회생할 수 있게 방법을 찾겠지만, 기업들은 이제 자본 조달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진다는 거죠. 기업들이 어려워지면 증시가 좀 좋은 영향을 받는 건 아니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쨌든 점점 은행들도 이제 유동성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에서 이 대출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도 강화될 수 있죠. 예, 그래서 신용도가 가장 좋은 고객에게 대출할 때 적용되는 최우대 금리가 이 7.7%면 굉장히 높은 거 아닌가요? 예. 그래서 뱅크런 위험, 또 유동성 부족, 또 대출 기준 강화, 높은 대출 금리로 인해서 은행들의 기업 대출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이 경제가 둔화된다는 거죠. 기업 대출 감소한다는 거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좀 부담스러운 어떤 부분이다. 예, 이번 사태가 이제 조금 뭐랄까요, 최악의 어떤 분위기는 좀 사그라드는 것 같지만, 이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기업들에게는 좀 좋진 않다. 은행에서 자금 조달에 실패한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도 쉽진 않을 거고요. 또 수익성이 좋지 못하거나 또 부채가 많은 기업들에게는 점차 회사채로 인한 타인 자본 조달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또한 SVB 사태를 겪은 상황에서 유상증자 자체도 좀 쉽지도 않고, 어쨌든 과거 풍부한 유동성과 저금리로 떠오른 유니콘 기업들과 그리고 버텨오고 있었던 좀비 기업들의 청산 및 파산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불확실성이 큰 시기,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공감합니다. 재무 건전성이 높은 퀄러티 주식과, 그렇죠. 그러니까 재무 건전성 내지는 이제 실적 나오면서 성장하는 기업. 그러니까 지금 수급이 2차 전지로 더 쏠릴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이유죠. 그래서 대형주 위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이제 업종적으로도 우리가 지금부터 조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금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은행들이 이렇게 파산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는 거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분명히 경제에 어떤 부담과 반영이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그런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피해라든지 안 좋은 영향을 받는 업종이나 종목들은 피하는 게 좋겠죠. 예. 그렇게 깔끔한 종목들이나 그런 것들까지 무시하면서 뭐 경기 침체 우려까지 무시하면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만 우리는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그런 것들에 조금 피해 볼 수 있는 것들은 피하는 게 저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부분에서 여기서 얘기한 요 얘기는 조금 한번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그런 리포트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교보증권, 교보증권 이제 리포팅인데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시장에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순매수한 종목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오늘 어제랑은 좀 다르네요. 어제는 이제 인버스 쪽으로 수급을 좀 높여줬는데, 오늘은 이제 상승에 베팅하는 ETF 쪽인데요. 삼성전자가 또 990억, 1000억 정도 동시 순매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520억 정도. 오늘 기아가 4% 좋았네요. 410억 정도 순매수. 그 다음 또 에코프로빔. 그래도 2차 전지 종목들 중심으로 이제 수급이 좋았던 것 같고요. 또 LG전자도 350억 수급, 그리고 LG화학, 그리고 성일하이텍, 그리고 사마알루미늄, 이것도 이제 2차 전지 모멘텀으로 이제 수급이 들어온 걸로 보여지고요. 이제 코스닥으로 이제 넘어가서 대부분 지금 2차 전지 종목들이네요. 에코프로비엠, 성일하이텍, LNF, 나노신소재, 성우하이텍, 그리고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2차 전지 종목들, 그리고 SPG 같은 또 로봇 관련주,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오늘 120억 정도가 이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와 로봇 관련주들 좀 중심으로 수급과 함께 시세가 이제 오늘 이제 리드했던 그런 날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코스피 코스닥 업종 차트 흐름을 제가 빠뜨렸는데요. 코스피 차트 흐름이 오늘 완벽하게 막 돌아섰다 이렇게 좀 표현하기 좀 어렵습니다. 일단은 도지 형태 1.3% 상승,
오늘 이제 고점은 1.9%였고 저점은 0.9% 이제 상승 쪽이죠. 근데 이제 이게 좀 돌려지려면 거래대금도 늘어나고 장대 양봉으로 어제 하락을 완전히 장악해 버리는 식으로 돌려 세워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는 좀 나오지 못했던 것 같고요. 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어제 하락의 부분을 완전히 장악해서 돌려 세우는 형태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5일선 부근에서 코스닥 지수가 저항을 받았어요. 보시면 빨간색 선이 지금 5일선인데요. 5일선에서 정확히 이제 저항을 받아버렸죠. 이 부분이 일단 단기적으로 완전히 돌려 세웠다. 이렇게는 좀 표현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확인되는 게 필요한데, 아까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수는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지만, 업종은 확실하다. 메이저가 그냥 전진이다. 집행한다. 그래서 2차전지 업종이 이제 그렇게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만큼 우리가 주식 투자에 있어서 뭐 너무 지수에만 매몰되면요, 이런 기회들도 계속 이제 우리가 가질 수 없겠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종목 또 업종 관련한 어떤 전략으로 조금 압축하는 게 현명한 어떤 대응이 아닐까 생각이 좀 됩니다. 역시나 이제 부족한 시장의 수급이 한쪽 섹터로, 한쪽 업종으로 몰리면 또 그 업종이 거의 뭐 강세장급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2차전지 업종을 강조드렸고, 2차전지 업종은 이제 업종 지수 차트만 하더라도 지금 장기 평선 위로 올라오면서 유일하게 장기 매물대들을 소화한 업종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이걸 돌파하는 시점 부근에서는 강력한 분위기 그리고 유입 수급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렇게 좀 장 마무리가 됐는데요. 일단은 뭐 이제는 다음 주 FOMC 금리 결정으로 좀 공이 넘어갔는데, 이번 CPI 발표에 의해서 어느 정도 다음 주 금리 수준에 대해서는 시장의 컨센이 좀 모아지고 있는데요. 0.25%포인트를 올리는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게 뭐 거의 대세로 굳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기반해서 시장은 조금씩 좀 불확실성을 걷어내려는 움직임을 펼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은행의 이제 파산이 조금 이제 확산되지만 않는다면 그 부분 또한 시장에는 큰 리스크 요인보다는 일단은 앞으로 뭐 보여지는 또 기업의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로 이어질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그런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올지도 모른다 이런 거는 좀 거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주도업종 2차전지는 메이저는 확신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내용들 필수행위량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점심시간 되시고요. 신박사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